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김범주 교육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교육개혁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풍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재범이라고 합니다. 교직 경력은 25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 이사로도 재직 중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학령 인구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일단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00만 명, 714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총 합쳐갖고 211만 명이 줄는다고 해서 굉장히 학교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현재 학교에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 학령 인구의 체감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체감하는 곳이 지방입니다, 사실은. 이 수도권은 오히려 아직도 과밀학급이 해결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방 소멸시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급격할 정도예요. 학급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교 자체가 소멸되는, 폐교되는 그럴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지방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학령 인구에 따른 소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또 어느 정도이실지 또 그 점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는 거, 즉 학교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발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동력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쭉 발전해 왔었던 게 어떤 특별한 자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해서 이렇게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인력, 우리 사람, 인재로서 이렇게 발전했던 나라인데 이제 그런 인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화가 뭐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지 간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면 지금의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그대로 선진국 대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일에 이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우리나라가 현재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요약이 되는데, 그럼 이게 학령 인구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아니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어떤 교육은 이제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즉 우리가 학생 하나하나의 개별화, 학생 하나하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그 학생들을 모두 다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자기의 역량에 맞게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교육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공교육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지 일단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는 학교가 줄어든다. 학교가 줄어드니까는
교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산수적인 진짜 수학도 못 미친 어떤 산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줄여나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을 하나하나 정말 그 역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에 지금 현재 이 교실에 한 교실 안에 있는 학생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교산을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즉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학생들한테 많은 교사가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질적인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 양적인 교육에서 질적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교사의 수를 단순히 학생이 주니까 교사를 줄인다. 이러한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이 정책적인 면이나 또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지금 한 10년 넘게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체감을 하지만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문제가 심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역설적으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유정자들이 좀 더 현실을 좀 더 잘 알고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당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지금 초중등 예산이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한 지원도 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 같은 게 일단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또 느끼기는 또 많이 다르실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금을 특히 이제 교육에 관련된 세금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세가 됐든 간접세가 됐든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수의 총량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그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교육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달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걸 얼만큼 효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교사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교사 수가 일단 그 정부 계획은 학령 인구 감소와 맞춰서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게 현재까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교사 수가 준게 되면 향후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좀 문제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잖아요. 인구수가 줄어들면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인구를 늘리려면 인공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로 통일이 되면 되겠죠. 근데 통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민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과거에 어떤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맞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다문화 학생들이라면 다문화 학생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때거든요. 따라서 교사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 전문성을 더 약화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문화 전문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 전문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준다고 교사를 줄인다는 아까 전에 말씀한 아주 단순한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는 과거보다 학생의 수는 줄어드는 건 맞지만 거기에 따른 학생의 개별화는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수를 단순히 줄인다?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국제 결혼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향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면 또 어떤 게 좀 필요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존의 다문화 정책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낙오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회적 이제 사회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다문화 정책이었거든요.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필요한 건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문화 학생들도 인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도 보다 적극적이면서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변화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현장에 보면 약간 경계성 또는 느린 학습자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도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어느 정도 그 현상 유지만 한다. 이 현상 유지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도 더 다양해져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을 정말로 그 역량과 흥미와 역량에 맞게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질적 향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취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양적인 곳에서 질적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양을 줄인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다 일맥 예. 맥락으로 다 같이 맞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다문화 교육 실태를 일단 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학교 현장에서 또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체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거인지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짚어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교육청 위주로 해서 다문화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 교육청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번역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번역 서비스가 단순히 뭐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아예 그렇게 타이핑해서 한글로 보내주면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줘요. 사실 이게 번역 서비스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 사실은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다문화 학생들이 학생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계로는 좀 힘들고요. 사회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정책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조금 더 어두워질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